아멘. 감정 코칭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정 코칭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거,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이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이 감정을 표출을 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돕는 양육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어져야지 랩런트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과의 소통, 어떤 자기가 소속된 집단과의 소통도 당연히 되어지겠고, 또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대관계 형성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감정 코칭의 단계를 이제 보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만약에 친구랑 싸워가지고 뭐 화가 났다든지 되게 슬퍼졌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의 감정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T 같은 부모님들은 대본에 물어보는 게 이제 왜 싸웠어? 이겼어, 졌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 화가 났다든지 뭐 슬프다든지 그걸 먼저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보통 감정 코칭이 필요한 그 감정은 그런 이제 좋은 감정일 때 아니고 주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겠죠. 좋은 감정을 느낄 때는 뭐 굳이 그걸 즐기게 놔두면 되니까. 근데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문제를 딱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 갑자기 막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막 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빨리 감정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지. 이거를 즐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이 부정적 감정을 느낀 이 순간을 이 아이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가르쳐 주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감정을 이제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죠. 네가 지금 많이 슬프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아빠도 이해한다. 이런 공감하는 거.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잘 몰라요. 단지 이제 그 감정이 올라올 뿐이지. 그럼 이제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줄, 그러게 감정의 이름 붙이기. 왜냐면 이제 이 감정이 뭔지 알아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감정을 느꼈을 때에 이 감정을 공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감정을 이제 표현하겠죠,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뭐 화가 나면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발을 구른다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의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것인데 표현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감정 코칭을 하게 되는 이걸 보면 대충 뭘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발생하는 그 순간에 이거를 짜라락 할 수 있느냐 아주 어려워요. 자, 감정 코칭이 잘 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비교해 봤을 때 감정 코칭을 잘 받은 아이들의 어떤 분석을 해봤더니 또 공부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요. 집중을 되게 잘해요. 산만하지 않고 그때 뭘 배우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네, 인간관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감정의 조절을 잘해요. 이게 이제 이런 감정 코칭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꾹 쌓아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이 정도면 이렇게 작게 표현하고 이럴 땐 좀 크게 표현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또 감정에 또 공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 감정을 잘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래 관계가 좋겠죠. 그 사회 적응력도 아주 우수하고. 감정 코칭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늘 애들 잔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감정 코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모님들이 모두 이걸 추구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요. 이걸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의 패턴들이 이제 틀리죠. 자,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애가 이제 약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 왔어요. 이제 아이들은 약에는 관심이 없죠. 바로 이제 애들 코는 쪽으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막 집어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죠. 엄마는 당연히 안 사주지, 이제. 원래 사주려고 마음먹었던 엄마들은 사주지만, 예, 갑작스럽게 뭘 집어와서 사달라 하면 보통 엄마들이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애가 이제 약국에 이제 들어 누웠어요.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장난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냐, 어? 자, 빨리 약 타가지고, 저기, 나가서 엄마 햄버거 사줄 테니까 빨리 가자, 일어나. 이렇게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는 지금 이제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게 됐어. 너무 화가 나고 슬퍼요. 속상해. 근데 그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은, 별거 아니야, 그거. 그거 뭐 장난감은 엄마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지. 대수롭지 않지만 이 아이한테는 오늘 하루에 자기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인 이 장난감. 근데 엄마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축소 전환한 거예요. 축소시켜 버린 거지. 아이 느끼는 감정을. 그럼 이때 아이는 뭘 느끼냐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당한다라고 느껴요. 아, 엄마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유행의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화제를 돌려요. 지금 여기에 이제 집착해 있지 않도록, 여기 막 집중돼 있지 않도록 애가 이제 좋아할 만한 걸로 주의를 돌리는 거죠. 전환시킨다 해서 축소하고 전환시키는 축소 전환형. 그래서 이제 아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무시해버리고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보이면은 관심을 빨리 돌려버려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관심을 돌리고 또 문제 상황이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 이제 이 아이가 느끼는 지금 이 화가 나고 슬펐던 감정이 이제 없어지겠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감정은 남아있어요.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아이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불안감이 높아요.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투르게 되죠. 감정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근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제 형태, 억압형. 저도 억압형이거든요. 이순옥 권사 웃네. 자, 주로 이제 매도 많이 쓰고, 막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쪽팔리니까. 야, 어디서 때를 쓰는 거야. 빨리 끄쳐. 또 끄쳐. 그 빨리 일어나, 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다그치게 되죠. 그런데 애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말 나오죠. 경찰 아저씨 부른다. 잡아간다. 아니면 이제, 놔두고 그냥 간다. 그 제일 많은 케이스가 놔두고 그냥 가버려. 진짜 가버려요. 엄마들이. 그 애는 막 울어. 그럼 나는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서 뭐 어떻게 패든지 놔두면 어떻게 해 도대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5단계 설명을 했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행동의 수정이에요. 행동의 한 범위를 정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5단계, 5번째 단계인데 1, 2, 3, 4 다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공감해 주지도 않아, 설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로 행동에 대한 수정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아이 감정을 무시하는데 이건 아까는 무시하는 걸로 끝났지만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비난을 해요. 아이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을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죠. 아이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만 보고 야단을 치거나 안 되면 이제 맴매를 하죠. 또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얘가 이제 이런 사람 많은 곳에서 때를 쓰면은 엄마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기 때문에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감정을 이해, 공감해주고 하는 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야단을 쳐서라도 행동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유교적인 사상들이죠. 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충동적으로 돼요. 충동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욱하는 거죠. 공격적으로 변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비행청소년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아이들이 술, 담배를 빨리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방이명. 방이명은 뭐냐면, 이제 감정을 공감은 잘해줘요. 막 애떨어서 울면은, 아, 정말 네가 갖고 싶었구나, 이게. 아, 그래. 진짜 화 많이 나겠다, 속상하겠다. 그럴 때는 울고불고 할 수 있는 거야. 화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계속해. 이러고 끝. 뭐 수정 없어요. 뭐 한계를 정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공감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좋은 점은 어떤 감정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구분하지는 않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표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감정의 표현에는 행동의 한계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막 때를 쓰고 울잖아요. 하면서 자기도 불안해, 지금. 뭔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 혼을 내든, 뭐 사주든, 뭐 어떻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행동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늘 이걸 막 남에게 피해가 되는 건지 뭔지 모르고 엄마도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어떤 관계를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방이명. 이제 가장 바람직한 이제 감정 코칭형. 이제 공감을 해주죠. 아, 장난감을 살 수 없어서 화가 많이 났구나. 아빠도 옛날에 그랬었어. 정말 갖고 싶었는데 못하게 됐을 때 너무 속상했어. 아빠도 이해한다. 그런데 갑자기 갖고 싶다 하면은 사줄 수는 없어. 내가 너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거나 뭐 행동 수정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얼마 안 지나면 어린이날이 있다든지 생일이 있다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자, 좀 있으면 이제 생일이니까 뭐 어린이날 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 막내한테 이제 했던 방법 명인이가 좋아하는 거 한번 아빠랑 같이 골라보자. 집에 가서 어때? 괜찮겠어? 하는 거죠. 아예 감정은 받아주는 대신에 행동에는 제한을 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너 자신이 너무 이 감정에 빠지게 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신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거를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감정은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수정된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보든지 제안을 제시해 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아빠가 제시한 것을 따라와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감정 코칭형이에요.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돼,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도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엄마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항상 일이 벌어져.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은 억압형으로 하죠. 빨리 일어나라. 혼날래. 경찰 부른다. 놔두고 그냥 간다. 가끔 이제 축소 전환형도 좀 있죠. 빨리 나가서 햄버거 사 먹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빨리 나가서 뭐 어디 다른데 가자 편의점 가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방임형 부모님들 아주 드물게 이제 보게 되고 가끔 엄마들 중에도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들어보면 감정 코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완벽한 감정 코칭이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말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슬펐구나,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들어보면 그 다음 뭐 이렇게 쭉 해주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말만 하고 끝나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엄마도 되게 당황스럽지 사실은. 사람도 많고 한데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옆에 우리 약사님도 나한테 물어봐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거든요. 저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럼 저는 이제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평상시가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아이랑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아이를 존중해주고 평소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평소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 코칭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먹히죠. 근데 평소에 한 번도 안 했어. 평소에 늘 억압하고 늘 한 번도 들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자리에서 그랬구나 하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말이에요. 평소에 안 그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 말을 경청을 해야 돼요. 자, 엄한 부모, 그러니까 이제 억압하는 부모한테 왜 이렇게 아이를 억압하냐? 그러면 뭐라 대답하냐면은 나는 억압하는 게 아니고 엄한 편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근데 억압과 엄한 건 좀 달라요. 엄한 건 뭐냐면은 어떤 분명한 기준을 두고 훈계를 하는 것을 보고 엄하다 그래요. 엄한 부모님들은 무조건 아이를 강요하지 않고 자기도 그 기준을 따라요. 함께 그 기준 속에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이런 행동의 한계는 넘어서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걸 보고 엄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억압하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내 말 들어. 어른 말을 들어. 아빠 말이 진리야. 뭐 엄마 말이 진리야.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게 억압하는 부모죠.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 코팅 말고 감정 코칭. 아까 이제 그랬구나 하는 이런 이제 엄마들이 감정 코팅. 그러니까 실제 아이가 느끼는 그냥 이제 공감하라는 말은 공감해준다라는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입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되게 속상하겠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그 상태가 되어져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그 전달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억양, 또 어휘, 어떤 목소리의 톤, 이 사람의 어떤 표정, 이 사람의 몸짓, 이런 것들이 90%를 좌우를 해요.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이제 그런 배운 것을 가지고 그랬구나라고 표현을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내가 실제로 공감하지 못했다면은 이게 제대로 전달되진 않아요. 실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느낀 다음에 공감해 줘야 돼요. 이게 평상시 돼야 되겠죠. 평소 안 되던 상태에서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저의 상태,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느껴야 되겠다. 공감해야 되겠다. 이게 되긴 어렵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감정 코칭을 저희도 이제 공부를 예전에 하고, 우리 집사람은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2급 자격을 땄어요. 근데 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배운 것으로 끝났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전문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억압했구나, 축소 전환시켰구나, 그냥 설명하지 못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점점 더 이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는데, 감정 코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망가뜨리게 돼요. 많은 상처를 주게 돼요. 특히 비난하는 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이상의 말들을 막 하잖아요. 말로 막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 거죠, 이제. 비난하는 말. 애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딱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엄마는 뭐라 해요? 너는 맨날 그래. 항상 너는 그렇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죠. 이게 비난하는 말. 다 집어치워.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은 넌 인격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아이는 엄마랑 대화를 할 수 없어. 아빠랑 대화를 못 해요. 그럼 이 말에 대해서는 아이는 뭘 해야 되냐면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두엽 설명했었잖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전두엽이 이 상황이 딱 되면 전두엽은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작동 정지가 되어버려요. 이 상황에는 아이의 뇌가 뭐만 작동하냐면은 그 본능의 뇌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놓은 짐승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뭐 일단 도망을 가든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싸우겠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얘는 이제 살아남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그다음 비난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경멸하는 말. 네 주제 파악은 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는 뭐 누구보다 더 못하냐? 그보다 더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꼬라지 하고는 이러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너는 인간 이하의 이제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굳이 이제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억양, 어투, 몸짓 이런 표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이제 꽤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코칭에 대한 부분도 늘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평소에 아이랑 관계를 잘 형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이런 말을 내가 쓰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이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 제일 처음 읽었던 본문 노엽게 하지 말고 그죠? 아이가 노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아이를 어떤 내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부모 자식이 어떤 관계로 만나게 했을 뿐이지 나랑 동등한 영적인 존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굉장한 제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에서 실제 감정 코칭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책에 쓰여진 대로 성공할 확률은 10% 미만. 저를 봤을 때 5%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억압, 무조건 억압.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 많은 곳에서 뭘 했다. 바로 날아가지. 바로 그냥 끄집어내든가 하겠죠. 근데 비난 또는 경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어떤 뭘 했어요. 좀 커가지고 또 뭐 아이가 뭐 어떤 문제 행동을 조금 보였어요. 그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뻔한 답, 뻔한 답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걸 아이들이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뻔한 복음,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식상하단 말이에요. 어설픈 훈계, 이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아이랑. 그 이야기 느끼기에는 전혀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차라리 잘 모르겠다. 네 상황을. 아빠도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럼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답을 한번 찾아보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전두엽은 20대가 되어서 완성이 돼요. 20대가 되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아찔할 때가 많거든요. 야, 그런 행동과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살려놨구나. 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0대가 되어서 완성되는 전두엽의 반응들을 이제 막 10살도 안 된 애들한테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동의 변화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여기 있는 포커스는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랑 유대 관계를 잘 형성을 할까? 어떻게 함께 고민할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감정 코칭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코칭이죠. 이제 저희 부부가 여기서 말하는 감정 코칭은 별로 못했지만 복음이 있어가지고는 많은 부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랑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이제 고민할 때 저도 공감하기 좀 쉬워지고 혹시 서로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에도 금방 와서 또 이제 우리도 미안하다 얘기를 하고 아이들도 미안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 코칭보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코칭. 자, 아까 얘기했듯이 평상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소에 부모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 이거 유지를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급작스러운 튀어나오는 말들, 이게 이제 나오지 않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돼요. 자, 이 책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은 15초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호흡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이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뇌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을 해요. 확 격렬해지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때 심장의 박동과 뇌파가 확 달라져요.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막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편안할 때는 뇌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이렇게 규칙적인 리듬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이게 막 이제 하겠죠, 막. 그때 뭐라냐, 15초. 호흡기도. 5초, 15초는 이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한 건데, 5초간 숨을 들이쉬는 것, 5초간 숨을 참는 것, 그리고 5초간 숨을 내쉬는 것. 이렇게 하면은 실제 과학적으로 복식호흡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횡격막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뇌에서 쭉 지나가는 그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게 돼요. 교감신경을 흥분하는 신경, 부교감은 이제 차분해지는 쪽인데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부교감을 자극을 해가지고 차분해져요, 사람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자꾸 이제 흥분되어 있던 심장과 뇌파가 안정이 되는 거죠. 잠깐 15초만 잠깐 참아도 아까 2단계 설명했던 이제 이 상황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다.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영적인 상태 유지를 하면서 아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이걸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것. 이걸 평상시에 늘 하는 거예요. 이거 늘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도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행동과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렘넌트하고 복음이 소통이 된다.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이 복음이 끊어진 이스라엘이잖아요. 저는 두 단어를 잡았거든요. 복음의 내용하고 소통.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시대. 특히 복음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 세대와 세대 간의 복음 소통이 끊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복음 소통이 끊어지고 또 강단과 성도 간의 소통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성도와 현장은 당연히 끊어지는 복음의 소통이 끊어진 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도 복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복음이 소통되는 응답을 받는다라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온 감정 코칭이다. 그러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한 주간 그동안 아이와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너무 낙심하지는 말고 다 그런 거니까 이제 그 지나갔던 과거를 통해서 응답 받으면 돼요. 하나님 것들을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변해 나가면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게 되고 같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끊어진 시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복음이 소통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소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른 것으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또 관계 형성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영적 상태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